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가 챕터 4의 전단 비틀림을 받는 보라 할 건데, 여기도 이제 앞부분은 쉽고 뒤에 이제 계산 문제가 좀 까다로운 게 있습니다. 천천히 한번 볼게요. 1번 깊은 보의 강도는 다음 중 무엇에 의해 지배되는가? 우리가 뭐 이제 공무원 시험을 본다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수험생들한테 이 표를 그냥 통째로 외우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기사 시험에서는 얘를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이것만 보면 됩니다. 그냥 깊은 단면은 전단 강도에 지배적이고요. 그 다음에 얇은 단면은 휨 강도에 지배적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깊은 단면은 깊게 생긴 애가 깊은 단면이고, 얇은 단면은 이렇게 얇게 생긴 애가 얇은 단면입니다. 물론 이 정확한 정의는 있는데 우리 간단하게 보면 돼. 그래서 깊은 단면은 전단 강도에 지배적이니까 전단이다 해가지고 4번 고르면 되고요. 2번. 이것도 이제 약간 지역적인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는 답은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냥 여기 4배 이하, 2배 이하 이렇게 외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깊은 번은 여기 보게 되면 한쪽 면이 하중을 받고 반대쪽 면이 지지되어 하중과 받침부 사이에 압축대가 형성되는 구조 요소 이렇게 있는데 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필요 없고, 보게 되면은 깊은 번은 아래의 가와 나에 해당하는 부재이다. 여기 괄호 안에 들어갈 게 뭐냐? 우리가 이제 어떤 단면을 깊은 보로 볼 것이냐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풀려고 하면은 이 깊은 보 설계 일반을 암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언제 다 외우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첫 번째 보게 되면은 어떤 단면을 깊은 보로 볼 것인가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무슨 의미인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이것만 보면 돼. 순경간 LN이 부재 깊이의 4배 이하이거나 하중이 받침부로부터 부재 깊이의 2배 거리 이내에 작용하는 경우, 이때 내가 깊은 보로 보겠다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순경간 LN이 4배 이하, 여기 보게 되면 하중이 2배 이하, 요거 그냥 숫자만 외우면 됩니다. 4배 이하, 2배 이하 됐고, 의미는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문제가 변형돼서 나올 수는 없어요. 3번 깊은 보에 대한 전단 설계 규정 내용으로 틀린 것은, 그러니까 이제 이 설계 규정으로 틀린 것은 고르란 얘기인데 그냥 이 보기에 나오는 것만 외우면 돼. 순경간 LN이 부재 깊이의 3배 이상인 경우 깊은 보로서 설계한다. 아니죠. 여기 4배 이하죠. 4배 이하. 그러니까 이것만 외우면 돼. 4배 이하, 2배 이하만. 그래서 얘가 틀렸으니까 1번이고요. 그 다음에 뭐 2번, 3번, 4번 물론 이제 뭐 공무원 시험이면 외우라고 하겠습니다만은 뭐 이런 것까지 보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되고, 뭐 그렇습니다. 되고. 4번 깊은 보의 전단 설계에 대한 구조 세목으로 틀린 것은 딱 나왔거든요. 이거는 너무나도 문제가 지엽적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런 거는 그냥 틀려도 그렇게 큰 지장은 없습니다. 어디 나와 있냐면은 여기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있는데 여기서 이제 틀린 걸 골라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다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요것만 외웁시다. 뭐만 외우냐면은 여기 딱 보게 되면은 뭐 휨 인장 철근과 직각인 수직 전단 철근의 단면적은 이렇게 쭉쭉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휨 인장 철근과 평행한 수평 전단 철근에 이렇게 쭉쭉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내가 수직 전단 철근이 있고요, 수평 전단 철근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요것만 외웁시다. S를 내가 이제 뭐로 볼 것이냐? 얘네 두 개가 똑같습니다. 5분의 D 이하, 300mm 이하. 얘는 5분의 D 이하, 300mm 이하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만 하나 기억해두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보게 되면은 여기서 보게 되면 얘도 지금 수직 어쩌고 수평 어쩌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 간격 S를 5분의 D 이하, 300mm 이하고, 얘도 5분의 D 이하, 300mm 이하가 돼야 되는데 얘가 틀렸죠. 그래서 그냥 틀렸다 이렇게 봅시다. 나머지는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막 이제 불안해가지고 아니 얘네들 바뀌어서 나오면 어떡하냐, 그러면 그냥 찍으세요. 이거 외울 시간에 다른 거 공부하는 게 맞습니다. 정말로 시간 낭비입니다. 이런 거 외우면. 5번 다음 중 철근 콘크리트 부하에서 4인장 철근이 부담하는 주된 응력은, 이게 뭐냐면은 그냥 전단 철근입니다. 전단 철근. 전단 철근을 왜 배치하겠어? 이 전단 응력에 저항하려고 배치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얘가 얘기하는 게 4인장 철근이 부담하는 주된 응력이라는 게, 내가 만약에 얘네들이 지금 전단 철근이거든요. 얘네가 없다라고 해봐. 그러면 내가 4인장 균열이 이렇게 45도로 발생한다고 했어요. 여기서 얘가 지금 균열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이 면에서 이렇게 콘크리트가 이렇게 벌어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균열이 발생을 해가지고 멀어지겠지, 그렇지? 이거에 저항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이렇게 전단 철근을 배치를 합니다. 그럼 이 전단 철근들이 이제 뭐에 저항을 하느냐? 이 4인장 균열에 저항을 하겠죠. 근데 이 4인장 균열이 왜 발생했어? 당연히 전단 응력 때문에 발생을 했겠죠. 그래서 전단 응력에 저항하기 위함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46번 철근 콘크리트 보야에서 스트럽을 배근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옳은 것은 이 스트럽도 결국에 전단 철근이에요. 전단 철근. 전단 철근 왜 배치합니까? 얘네들 왜 배치해? 이 4인장 균열에 저항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렇죠? 보기는 요겁니다. 보에 작용하는 4인장 응력에 의한 균열을 제어하기 위함이다. 이게 4인장 균열이죠. 그렇죠? 이 균열에 저항하기 위함이다. 나머지는 쓸데없는 얘기고요. 7번 철근 콘크리트 보에서 스트럽을 배근하는 주된 목적으로 옳은 것은 전단 철근을 왜 배치하냐? 4인장 강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 콘크리트의 4인장 강도가 부족하면 균열이 발생을 하겠죠. 이거에 이제 보강하기 위해서 스트럽을 배치를 한다. 스트럽의 종류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이따 보기로 하고. 8번 철근 콘크리트 보에 배치하는 복부 철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복부 철근도 전단 철근이에요. 이름이 많아. 복부 철근도 전단 철근입니다. 이렇게 있는데 복부 철근은 4인장 응력에 대하여 배치하는 철근이다. 그렇죠? 이 전단 철근은 이 4인장 균열에 저항하기 위함이니까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복부 철근은 휨 모멘트가 가장 크게 작용하는 곳에 배치하는 철근이다. 아니 얘는 전단 응력에 저항하는 철근인데 왜 휨 모멘트가 가장 큰 곳에 배치합니까? 말도 안 되는 쓸데없는 얘기를 한 거예요. 틀린 거고. 그 다음에 굽힘 철근은 복부 철근의 한 종류이다. 맞죠? 우리가 이제 전단 철근의 종류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굽힘 철근이라는 게 있습니다. 굽힘 철근은 이제 우리가 주철근이 원래 이렇게 배치가 되는데 얘를 이렇게 꺾어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전단 응력이 저항하게끔 배치를 한 철근이 있어요. 여기 딱 있고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면 좋지. 수업 시간에 설명했는데 됐고. 스트럽은 복부 철근의 한 종류이다. 그래서 수직 스트럽도 있고 이렇게 직각으로 배치된 이 스트럽도 있고 경사 방향으로 배치된 이렇게 스트럽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게 있고요. 9번 전단 철근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이것도 제가 이론서에서 열심히 설명을 했었는데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거 고르면 돼. 첫 번째 부대축에 직각으로 배치한 용접 철망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여기 있죠. 부대축에 직각으로 배치한 용접 철망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인장 철근의 30도의 각도로 설치되는 스트럽 아니죠. 우리가 이제 스트럽 같은 경우는 45도 이상으로 배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30도의 각도로 설치한다고 했으니까 틀렸죠. 여기 보게 되면 여기 주인장 철근에 45도 이상으로 설치는 스트럽을 쓴다고 했습니다. 30도 이상 배치하는 것은 얘는 이제 굽힘 철근이죠. 얘가 30도 이상이고요. 얘는 45도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45도 이상이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나선 철근과 원형띠 철근 또는 흑풀 철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설계 규정에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스트럽과 굽힘 철근의 조합 사용할 수 있습니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다 적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제가 설명할 게 없는 게 설계 규정에 이런 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외워서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공무원 시험이라고 하면은 제가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데 공무원 시험이라고 하면 이걸 다 외우라고 하거든요. 우리 기사 시험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다 외울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얘가 틀렸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되는 거죠. 여기가 45도 이상으로 설치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10번 전단 철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하나씩 봅시다. 철근 콘크리트 부재의 경우 주인장 철근에 45도 이상의 각도로 설치되는 스트럽을 전단 철근으로 사용할 수 있다. 맞죠? 내가 이 경사 스트럽 같은 경우는 45도 이상으로 배치를 해야 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부재의 경우에 주인장 철근에 30도 이상의 각도로 구부린 굽힘 철근을 전단 철근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렇죠? 굽힘 철근 같은 경우는 30도 이상으로 배치한다고 했습니다. 됐고. 전단 철근으로 사용하는 스트럽과 기타 철근 또는 철선은 콘크리트의 압축 연단으로부터 거리 D만큼 연장해야 된다. 이게 맞는 복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까지 외울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다소 지엽적이에요. 이런 거는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공무원 시험에서도 웬만하면 이런 거는 이거 외울 시간에 다른 거 외우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됐고. 4번 용접 이형 철만을 사용할 경우 전단 철근의 설계 기준 항복 강도는 500메가파스칼을 초과할 수 없다. 아니 600메가파스칼입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걸 외워줘야 돼. 전단 철근의 항복 강도는 500메가파스칼을 초과할 수 없거든요. 근데 벽체의 전단 철근이나 용접 이형 철망인 경우에는 600메가파스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용접 이형 철망이니까 600메가파스칼을 초과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정말 중요한 복이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토목설계에서 늘 강조하는 것은 3번 같은 거 외울 시간에 4번을 외우란 얘기야. 우리가 이제 다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해줘야 됩니다.
11번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전단 철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볼게요. 이형 철근을 전단 철근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설계 기준 항복 강도는 550MPa를 초과하여 취할 수 없다. 550이 아니고 500MPa이죠. 500MPa. 틀렸고요. 그다음 2번 전단 철근으로서 스트럽과 굽힘 철근을 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다. 아까 사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아까 보기에 있었지. 그다음에 주인장 철근에 45도 이상의 각도로 설치된 스트럽은 전단 철근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쵸? 이거는 내가 45도 이상으로 이렇게 굽혀가지고 쓸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 4번. 이거 정말 중요한 보기인데 이 보기는 외우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잘 들어봐봐. 경사 스트럽과 굽힘 철근은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전단 철근은 부재 중간 높이인 0.5D에서 그다음에 이제 부재가 이렇게 D만큼 유효 깊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에 내가 중간 높이가 있어요. 중간 높이. 중간 높이인 0.5D에서 여기 0.5D에서 반력전 방향으로 주인장 철근까지 연장된 45도 선과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부재 중간 높이인 0.5D에서 반력전 방향으로 주인장 철근까지 연장된 45도 선이 뭘까요? 여기 0.5D 위치가 여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반력전 방향이 어디입니까? 여기거든요. 반력전 방향으로 주인장 철근까지 얘가 주인장 철근까지예요. 연장된 45도 선이란 얘기는 이 선을 의미를 합니다. 이 선을. 여기가 지금 45도예요. 여기가 지금 이렇게 45도입니다. 45도. 얘가 뭐냐면은 얘가 사인장 균열면을 의미를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적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밑줄을 친 다음에 얘가 의미하는 게 사인장 균열면입니다. 그럼 전단 철근은 사인장 균열면과 한 번 이상 교차되도록 배치해야 됩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죠. 왜냐면은 내가 이 전단 철근의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인장 균열에 저항하기 위해서 배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인장 균열면에 하나는 지나가게끔 내가 전단 철근을 배치를 해야 되죠.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은 만약에 사인장 균열면이 여기 있어. 근데 전단 철근이 여기만 이렇게 있어. 여기만. 그럼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거를 저항을 하려면은 여기 배치가 돼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정말 중요한 보기고요. 왜 중요한 보기라고 하냐면은 이거를 만약에 틀린 보기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어디를 바꿀까요? 어디를 바꾸냐면은 얘를 바꾸죠. 얘를 45도 선이 아니라 예를 들어 30도 이렇게 바꿨다고 해봐. 이거는 역학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인장 균열면은 45도 방향으로 발생을 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45도가 맞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이제 이게 반력전 방향이 아니라 반력전 방향으로 가줘야 이쪽이 내가 이렇게 가야 사인장 균열면이거든요. 근데 반력전 방향이 아니라 만약에 지간 중앙점 방향이다. 그럼 내가 이제 이쪽 방향이거든요. 얘는 사인장 균열면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반력전 방향으로 45도 선 이 수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거 진짜 공무원 시험에서는 항상 이거 가지고 장난치는데 기사 시험에서도 만약에 새로운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거 가지고 이제 장난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 다 적어놨어. 해설에 45도 선 이게 사인장 균열면입니다. 12번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전단 철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전단 철근의 설계 기준 항복 강도는 500MPa를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보기야. 여러분들은 이것만 기억하면 되고요. 나머지는 좀 봐봐. 전단 철근으로서 스트럽과 굽힘 철근을 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했고 주인장 철근에 45도 이상의 각도로 설치된 스트럽은 전단 철근을 사용할 수 있다. 얘는 45도 이상으로 할 수가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4번 경사 스트럽과 굽힘 철근은 부재 중간 높이인 0.5D에서 반력전 방향으로 주인장 철근까지 연장된 45도 선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사인장 균열면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이 이거죠. 반력전 방향인지 보고 그 다음에 45도 선인지 봐야 됩니다. 얘가 한 번 이상 지나가 줘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는 사실 약간 버릴 보기가 없네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13번 전단 설계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봅시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 강도 설계법의 근간을 좀 물어보고 있는데 천천히 볼게요. 공칭 전단 강도에 강도 감수 계수를 곱한 값이 이게 뭡니까? 공칭 강도에다가 강도 감수 계수 곱하면 설계 강도잖아요. 그렇죠? 설계 강도가 개수 전단력보다 작게 하여야 된다. 아니죠. 자, 늘 뭐라고 했습니까? 공칭 강도에다가 강도 감수 계수 곱한 설계 강도가 사용하 중에다가 하중 계수 곱한 개수 하중보다 커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얘가 지금 설계 강도가 개수 하중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틀렸죠. 여기 설계 강도가 더 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방금 제가 입으로 설명했던 이거는 할 수 있어야죠. 다시 공칭 강도에다가 강도 감수 계수 곱한 설계 강도가 사용 하중에다가 하중 계수 곱한 계수 하중보다 커야 됩니다. 이거를 만족해야 구조가 안정화되고 있어요. 이게 강도 설계법의 근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토목 설계를 공부를 했는데 이 정도는 알아야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됐고요. 1번 틀렸고 2번 공칭 전단 강도는 공칭 전단 강도 얘잖아요. 그렇죠? VN. 얘는 콘크리트에 의한 공칭 전단 강도에 전단 철근에 의한 공칭 전단 강도 VS를 더한 값이다. 당연히 얘랑 콘크리트가 저항하는 값이 있고 철근이 저항하는 값이 있겠죠. 얘네 두 개를 더한 게 이 콘크리트 단면에 이 그 공칭 전단 강도가 되겠죠. 됐고 3번 콘크리트에 의한 공칭 전단 강도를 결정할 때, 그러니까 VC를 결정할 때 고속된 부재에서 크리프와 건조수축으로 인한 축방의 인장력의 영향을 고려해야 된다. 요거는 너무 지엽적인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진짜로 몰라도 상관없어요. 제가 공무원 시험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기다가 크리프와 건조수축 고려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왜냐면은 이거를 틀리게 만들면은 여기밖에 바꿀 게 없어.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바꿀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진짜 정말 뭐 공무원을 준비한다 아니면 상위권 공기업을 준비한다 그럼 요것만 기억하면 돼. 이 콘크리트 공칭 전단 강도에서 크리프와 건조수축의 영향을 고려한다. 나머지는 다 몰라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콘크리트에 의한 전단 강도를 결정할 때 깊이가 일정하지 않은 부재의 경사진 다 필요 없고요. 휘 압축력의 영향 고려한다. 여기까지만 기억하면 되는데 기사시험에서는 버립니다. 이런 거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부터 14번부터 이제 우리가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는 쉬운 문제입니다. 볼게요. 폭이 있고 이효 깊이가 있고 설계 기준 압축 강도랑 항복 강도가 이렇게 있는데 문제에서 콘크리트가 부담하는 설계 전단 강도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 내가 설계 강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설계 강도는 내가 이제 공칭 강도에다가 강도 감수 계수 곱하면은 설계 강도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뭐부터 계산을 해줘야 되냐면은 이 콘크리트의 공칭 강도부터 구해야 됩니다. 그럼 콘크리트의 공칭 강도 어떻게 구합니까? 얘는 그냥 공식입니다. 6분의 1 람다 루트 FCK BWD라는 공식이 있어요. 반드시 외워줘야 돼 얘는. 일단 외웠다고 치고 대입을 할게요. 6분의 1 이렇게 있고 람다 있습니까? 람다가 이제 경량 콘크리트 개수인데 없으면 1입니다. 제가 이제 앞에서 외우라고 했던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있는데 없으면 1이야. 그래서 갖다 씁니다. 1을 갖다가. 그리고 FCK가 21MPa니까 여기다 갖다 넣고요. 그 다음에 B랑 D에다가 250이랑 500을 갖다 넣어요. 그러면은 VC가 95.47 이렇게 나오고 얘가 이제 공칭 강도니까 공칭 강도에다가 강도 감수 개수를 곱하면은 설계 강도가 나오거든요. 설계 강도가. 그럼 얘는 여기 내가 이제 강도 감수 개수 파이가 얼마일까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외웠어야 되는 게 있죠. 뭐였냐면은 전단력과 비틀린 모멘트에 대해서는 파이를 0.75를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정리하면은 71.6이다. 이 문제는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VC가 6분의 1 람다 루트 FCK BWD다. 파이가 전단력이니까 0.75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15번 이 문제는 무슨 생각으로 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이런 거를 풀고 있는 거는 정말 시간 낭비고요.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요. 볼게요. 폭이 있고 유효 깊이가 이렇게 있는데 콘크리트가 부담하는 공칭 전단 강도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VC 어떻게 구한다고 했습니까? 6분의 1 람다 루트 FCK BWD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거는 간략식입니다. 간략식. 그러니까 대충 구하겠다는 얘기인데 설계에서는 우리가 이제 문제 풀 때 거의 그냥 이걸로 풉니다. 아무 말이 없으면은. 근데 이 문제는 간략식이 아니라 정밀식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정밀식은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이 문제가 지금까지 한 문제 나왔는데 이 문제 맞추겠다고 이걸 외우고 있는 게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공부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평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찍으세요. 찍든지 답을 외우든지 하면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얘를 외웠다라고 치면은 여기다가 이제 다 대입을 하면 돼요. 다 있어 문제에서 뭐 0.16 이렇게 있고 람다는 문제에서 없으니까 1 갖다가 쓰고 그 다음에 루트 FCK가 여기 FCK 24MPa 있으니까 갖다 쓰고 17.6 이렇게 있고요. 여기 로드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뭐 부등호 2개 있네요. 0.06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모멘트랑 전단력 이렇게 있고요. 300이랑 100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D가 600mm고
근데 이제 좌변 채웠어. 아, 여기 안 채웠구나. B랑 D가 또 있네. 그 다음에 우변 0.29가 있고 람다도 없으니 갖다 쓰고요. FCK 24MPa 갖다 쓰고 여기 B랑 D를 갖다 씁니다. 그러면은 좌변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고 우변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얘보다 내가 계산한 게 이것보다 작잖아요. 그러니까 OK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쓰면은 답인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는 그냥 풀지 마세요. 이런 거는 안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답을 외워. 3번 이렇게 하면 됩니다. 16번 폭이 있고요. 유효 깊이가 있고 보액 설계 기준 항복 강도가 FI가 이렇게 있는데 주인장 철근에 대해서 경사각 알파가 60도인 유형 경사 스트럽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경사 스트럽의 각도가 60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때 이 전단 보강 철근의 공칭 강도 VS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얘가 만약에 이렇게 수직 스트럽이면은 S분의 D AV FI만 있거든요. 수직 스트럽이면은. 근데 얘가 만약에 경사져 있으면은 뒤에 내가 이제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가 이렇게 붙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식에다가 얘가 이렇게 경사져 있으면은 요것만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외워야 됩니다. 사실 이것까지는 잘 안 쓰거든요. 요거는 시험 문제 잘 안 나오는데 기사 시험에서는 또 경사진 걸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사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S분의 D AV FI가 이 수직 스트럽의 공칭 장단 강도다. 이게 더 중요한데 얘는 이거 있으니까 뒤에 붙은 거예요. 나머지 대입 한번 해봅시다. S가 스트럽의 간격이니까 250mm 이렇게 있고요. D가 문제에서 유효 깊이니까 갖다 넣고 AV는 내가 이제 전단 철근의 면적이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D13 철근의 한 가닥의 면적이 127mm 제곱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얘가 지금 U형 경사 스트럽이기 때문에 U형 경사 스트럽은 얘가 철근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럼 내가 이제 가닥수가 한 가닥, 두 가닥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어요. 이론 수업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127mm 제곱에다가 2를 곱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외워 그냥 U형 스트럽이면은 2를 곱해줘야 된다 이렇게 외우면 되고요. 그다음에 FI가 문제에서 어디 갔어? 400MPa 넣고 그 다음에 여기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가 들어갈 건데 알파가 60도라고 했으니까 넣고 계산기 두드리면 된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공식 외웠냐 안 외웠냐 이거 물어본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전단 철근의 이 면적을 쓸 건데 얘가 이제 이 유형 스트럽일 때는 두 가닥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유형 스트럽이 배치가 됐어요. 얘가 지금 유형 스트럽입니다. 유형 스트럽. 그러니까 얘를 내가 단면을 딱 잘라서 보게 되면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단면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 안에 내가 유형 스트럽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배치가 돼 있어요. 근데 이걸 내가 이제 옆에서 보게 되면은 이것만 여기 이렇게 보이겠죠. 근데 여기 내가 한 가닥만 있습니까? 아니죠. 한 가닥, 두 가닥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17번 이건 수치만 변경이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외워주시고요. 여기는 왜 이렇게 경사 들어간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나중에 만약에 얘가 경사 앉아있고 직각 스트럽이면은 요거 없이 여러분들은 요것만 계산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18번 여기서부터 이제 학생들이 조금씩 어려워합니다.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그나마 좀 쉬운 문제인데 길이가 3m인 캔틸레버 보가 있습니다. 얘가 지금 3m인 캔틸레버 보가 이렇게 딱 있어요. 이때 자중을 포함한 개수 등분포 하중이 100kNm/m다 이렇게 있습니다. 얘가 지금 개수 등분포 하중이라고 있으니까 WU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만큼이 100kNm/m가 이렇게 돼 있는데 위험 단면에서 전단 철근이 부담해야 되는 전단력이 얼마냐 이렇게 딱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위험 단면에서 전단 철근이 부담해야 하는 전단력이라고 있으니까 얘는 내가 이제 VS를 구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 도저히 감을 못 잡잖아. 이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강도설계법의 근간을 쓰면 됩니다. 강도설계법의 근간이 뭐라고 했어요? 공칭 강도에다가 강도 감수 계수 곱한 설계 강도가 사용 하중에다가 하중 계수 곱한 개수 하중보다 커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그대로 써.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이제 얘가 좌변이 되고 얘가 우변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걸 내가 지금 문제에서 VS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내가 이제 VS에 대해서 이렇게 풉니다. 아니 푸는 거 어떻게 푸는지 알죠? 아니 처음이니까 합시다. 이게 파이 곱하기 VS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파이 곱하기 VC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이제 얘가 좌변이고 얘가 우변이니까 얘를 이제 이렇게 넘겨 이렇게 빼.
그 다음에 내가 파이로 양변을 나눠.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나온다는 얘기죠. 됐죠? 그럼 대입을 하면 됩니다. 파이는 얼마일까요? 파이는 전단력이니까 전단력에 대한 공칭 강도 감수 계수는 강도 감수 계수는 0.75라고 했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여기 내가 이제 콘크리트의 공칭 강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VC 어떻게 구합니까? 공식이죠. VC는 간략식을 씁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아무 말도 없어도 우리는 그냥 무조건 간략식 쓰는 거야. 정렬식은 안 씁니다. 됐고 6분의 1 이렇게 있고 람다 있습니까? 여기 뭐 경량 콘크리트 계수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말이 없죠. 말이 없으면 1입니다. 1 이렇게 있고 FCK가 24MPa니까 여기다 갖다 넣고요. 그 다음에 B랑 D를 이렇게 대입을 해요. 그럼 VC가 이제 122.47이 나오나 봐. 그러니까 이전에다가 일단 갖다 넣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이제 뭐만 구하면 되냐면은 이 개수 전단력만 구하면 됩니다. 개수 전단력만. 근데 나한테 지금 뭐가 있어요? 개수 등분포 하중이 있거든요. 나한테는 지금 얘밖에 없어요. 그럼 얘를 이용해서 내가 이제 위험 단면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지점에서 내가 D만큼 떨어진 지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발생하는 내가 이제 개수 전단력을 구해줘야 되거든요. 이거 공식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외우라고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얘가 단순보 형태면은 개수 전단력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얘가 만약에 캔틸레버보 형태면은 개수 전단력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수업 시간 때 다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주긴 했는데 이제는 그냥 외우면 됩니다. 그냥 이 단순 보면은 이 개수 등분포 하중으로 개수 전단력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캔틸레버 보면은 개수 등분포 하중으로 개수 전단력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캔틸레버 보니까 이거를 갖다가 쓰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다 갖다 씁니다. 됐죠? 여기 대입을 해. W가 있으니까 얘를 이렇게 묶어요. 그럼 내가 지금 100kNm/m가 이렇게 있고요. 거기다 L-D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L이 지금 문제에 3m가 이렇게 있고 D가 500mm가 이렇게 딱 있습니다. 그러면은 개수 전단력이 250kN인가 봐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 이렇게 넣고 계산기를 두드리면 내가 이제 VS가 얘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려면은 이 문제를 푸는 방향도 잘 잡아야 되고요. 근데 공식도 이제 여러분들이 두 개는 외우고 있어야 되지. 뭐였냐 다시 봐봐. 접근하는 방법을 보세요. 어디서부터 풀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근데 문제에서 지금 내 VS를 구하라고 했다. 일단 강도 설계법의 근간을 쓴다. 공칭 강도에다가 강도 감수 계수 곱한 설계 강도가 사용 하중에다가 하중 계수 곱한 개수 하중보다 커야 되는데 문제에서 VS를 물어봤으니까 VS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요. 그럼 여기다 내가 채워 넣어야 되는데 VC랑 VU를 몰라. VC는 내가 이제 공식으로 쓰겠죠. VU는 개수 전단력인데 얘가 지금 캔틸레버 보니까 이 공식을 갖다가 쓴다. 여러분들이 공식을 하나 두 개는 외우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됐고요. 19번 이것도 볼게요. 천천히 하면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림과 같은 캔틸레버보에서 환하중이 25kNm/m가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고요. 됐고 이때 위험 단면에서 전단 철근이 부담해야 하는 전단력 VS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도저히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 감을 못 잡겠잖아요, 그렇죠? 천천히 합니다. 네, VS를 구하라고 했는데 어디서부터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강도 설계법의 근간부터 씁니다. 공칭 강도에다가 강도 감수 계수 곱한 설계 강도가 사용 하중에다가 하중 계수 곱한 개수 하중보다 커야 돼요. 근데 문제에서 지금 내가 VS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걸 내가 이제 VS에 대해 정리를 이렇게 딱 했습니다. 여기 정리를 했어. 나머지는 채워 넣기만 하면 돼요. 파이 얼마입니까? 전단력에 대한 강도 감수 계수니까 0.75 이렇게 딱 쓰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콘크리트의 공칭 강도가 얼마입니까? 계산해줘야 되죠. 바로 공식 나오면 돼. VC는 6분의 1 람다 루트 FCK BWD예요. 그래서 6분의 1 이렇게 있고 람다 있습니까? 람다는 없으면 1이에요. 없네요, 그렇죠? 없으면 1이야. 있고 그 다음에 FCK는 24MPa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B랑 D가 얼마냐면은 얘가 B고 얘가 D가 되겠죠? 그래서 252랑 400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VC가 81.65가 됐고 근데 여기서 또 이제 학생들이 왜 얘가 D입니까? D가 항상 우리가 D를 할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D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D가 뭐라고 했어요? 압축 연단에서 인장 철근까지의 거리가 D라고 했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압축 연단이 어딜까요? 어디냐면은 여기가 압축 연단입니다. 왜냐면은 이것도 이제 또 응용역학이랑 또 되는데 캔틸레버가 하중을 이렇게 받게 되면은 밑에 이제 모멘트도를 그리게 되면은 모멘트가 뭐가 나오냐면은 마이너스 모멘트가 나옵니다.
그럼 내가 플러스 모멘트는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모멘트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마이너스 모멘트는. 그러면 내가 이제 모멘트가 위에서 나와서 밑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압축이 됩니다. 근데 알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캔틸러버에서는 그냥 얘가 D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넣게 되면은 VC가 81.65가 있으니까 딱 됐어. 근데 이제 뭐만 구하면 되냐면은 개수 전단력만 구해가지고 넣게 되면은 답이에요. 개수 전단력만. 근데 개수 전단력을 이제 어디서 구해야 되냐면은 여기서 위험 단면에서 전단철근이 부담해야 하는 전단력이라고 했으니까 위험 단면에서 내가 개수 전단력을 구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내가 얘가 어떻게 구할까? 얘가 지금 캔틸러버 보니까 개수 전단력 구하는 공식이 요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나는 이제 이걸 갖다가 쓰면은 개수 전단력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넣으려면은 개수 전단력이니까 개수 등분포 하중을 구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내가 개수 등분포 하중 어떻게 구해? 사용 하중에다가 하중 개수 곱하면은 개수 하중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개수 등분포 하중을 구해줘야 되는데 얘네들은 내가 이제 사용 하중에다가 하중 개수를 곱하면은 개수 하중이 나온다는 얘기죠. 됐죠?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은 얘가 활하중이고요. 활하중이고 그다음에 여기 보의 단면이 있는데 여기 뭐가 있냐면은 콘크리트의 단위 무게 감마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이제 감마는 어떻게 고려한다고 했냐면은 자중에 의한 등분포 하중으로 이렇게 얻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외력이 지금 활하중으로 들어온 거고 이거의 무게를 내가 이제 이 사하중으로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됐죠? 근데 이제 뭐 WL이랑 WD가 있어. 그럼 WD 같은 경우는 자중에 의한 등분포 하중인데 사하중이니까 1.2를 곱하겠죠? 얘는 내가 이제 활하중이니까 1.6을 이렇게 곱합니다. 그리고 늘 얘기했지만 1.2 사하중에다가 1.2 곱하고 활하중에다가 1.6 곱한 게 사하중의 1.4배보다 커야 된다고 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얘는 어차피 내가 이제 문제에서 이렇게 25kN/m라고 했으니까 좀 이따 대입하면 되거든요. 근데 얘는 어떻게 처리한다고 했습니까? 이 사하중에 의한 등분포 하중은 이거 내가 이제 A 감마 형태로 표현하면 된다고 했어요. 우리 앞에 수업 시간 때 했습니다. 자중에 의한 등분포 하중은 A 감마로 표현하면 된다고 했어. 나머지 대입을 한번 해봅시다. 1점이 이렇게 있고요. A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면적이니까 250 곱하기 480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감마가 문제에서 25kNm 있고 그 다음에 1.6 이렇게 있고 여기 지금 활하중이 25kNm가 딱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우변이 1.4A니까 1.4 있고 A는 마찬가지로 250 곱하기 480 이렇게 있고 감마는 25kNm 있습니다. 그러면은 좌변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정리하면은 이렇게 나오고요. 우변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정리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계산기가 해결해 주겠죠. 그러면은 내가 계산한 이 값이 이 값보다 크죠. 그러니까 OK니까 나는 지금 이제 개수 등분포 하중을 43.6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대입을 하고요. 대입을 하고 똑같으니까 여기다 내가 이제 L-D로 이렇게 묶었습니다. 근데 L이 얼마냐면은 3m고요. D가 400mm니까 넣고 정리하면은 개수 전단력이 113.36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가 이 자리에 이렇게 딱 들어가게 되면은 답이 나온다.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풀려면은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연습을 좀 한번 해보고 이 정도 문제 풀 정도면은 공무원 시험도 굉장히 그냥 국가직도 풀입했습니다. 조금 난이도가 있는 편이긴 해요. 됐고 20번 이 문제는 수치만 변경이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그 다음부터 21번부터 이제 우리가 전단철근의 간격을 볼 건데 여기도 잘 해야 돼. 좀 난이도가 있어요. 볼게요. 철근 콘크리트 문제에서 VS가 3분의 1 람다 루트 FCK BWD를 초과하는 경우에 라고 했을 때 일단 여러분들이 얘를 보고 이제 뭔가 떠올라야 됩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VC가 뭐였어요? VC가 얘가 6분의 1 람다 루트 FCK BWD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내가 3분의 1 람다 루트 FCK BWD라고 했잖아.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얘는 6분의 1이고 얘는 3분의 1이니까 얘가 2VC입니다. 2VC. 그러니까 문제에서 VS가 2VC를 초과하는 경우에 부재축의 직각으로 배치된 전단철근의 간격 제한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표가 있습니다. 요거는 반드시 외워줘야 돼요. 내가 전단철근의 간격을 어떻게 볼 것이냐. 여기 뭐냐 이제 RC가 있고 PSC가 있는데 뭐 PSC까지 상관없고요. 우리는 철근 콘크리트니까 얘를 보면 됩니다. 이거 문제에서 만약에 내가 VS가 2VC보다 작으면
간격을 내가 2분의 d 또는 600mm 이하 이렇게 해줘야 되고요. 만약에 VS가 2VC보다 크면은 이 값에 내가 절반을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절반을. 여기 뒷부분은 이 토목기사에서는 안 나오거든요. 여기는 무시하면 되고요. 이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학생들은 제가 수업 시간 때 했고 여기까지 보면 돼. 근데 문제에서 내가 지금 VS가 2VC를 초과한다고 했잖아. 여기죠, 여기. 이때 내가 이제 철근의 간격을 얼마로 해야 되느냐. 이거의 절반이라고 했잖아, 이거죠? 그럼 내가 이제 2분의 d 또는 600mm 이하라고 했으니까 이거의 절반이면 4분의 d 300mm잖아요, 그죠? 답이 이제 이겁니다. 4분의 2 300mm 이하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22번 철근 콘크리트 부재의 전단 철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 고르라고 했습니다. 주인장 철근의 30도 이상의 각도로 구부린 굽힘 철근도 전단 철근을 사용할 수 있다. 아까 지겹게 했죠. 굽힘 철근은 30도 이상 이렇게 있었고, 전단 철근의 설계 기준 강도는 300MPa를 초과할 수가 없다. 아니고요. 500MPa를 초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아까 많이 했습니다. 이게 틀렸고. 3번 부대축의 직각으로 배치된 전단 철근의 간격은 2분의 d 이하 600mm 이하로 해야 된다. 근데 사실 이 문제는 좀 문제가 있죠. 얘를 내가 적용을 하려면은 VS가 2VC보다 작을 때만 이게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조건이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눈치껏 풀어야 돼. 이게 누가 봐도 명백하게 틀렸기 때문에 얘는 조건이 완벽하지 않지만 그냥 여기 얘기했나 보구나 라고 풀어야 됩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객관식 문제는 출제자 의도에 맞춰서 풀 수밖에 없습니다. 됐고요. 4번 최소 전단 철근량은 이것보다 작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이제 공무원 시험이면 제가 이제 이거 외우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기사 시험에서는 이거 가지고 문제를 내질 않더라고.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중요하지 않고요. 23번 여기서부터 이제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전단 철근이 부담하는 전단력이 이렇게 있고요. VS가 이렇게 있고, 수직 스트럭으로 전단 보강을 하는 경우에 간격을 얼마 이하로 해야 되느냐 이때 물어봤거든요. 전단 철근의 간격이 얼마냐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외워야 되는 게 이 표가 있다고 했어. 간격에 대한 표가. 근데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내가 문제에서 전단 철근의 간격 S를 물어보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 돼. 표에서 2개, AV에서 1개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S를 물어봤어. 내가 이 표에서 이 2개 값에 대한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AV를 주잖아. AV라는 얘기는 전단 철근의 면적입니다. 그럼 얘를 가지고 내가 이제 1개 값을 더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최종 결과가 뭐냐면은 표에서 2개, AV에서 하나를 구한 다음에 이 중에서 내가 제일 작은 값을 구하면은 답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 무슨 얘기인지 모르니까 천천히 한번 해볼게. 내가 일단 표에서 2개를 뽑아야 됩니다. 표에서 2개를. 그럼 내가 지금 얘가 여기 들어가는지 여기 들어가는지 파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뒤에는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럼 내가 뭘 구해야 되냐면은 여기 VS랑 EVC 중에서 누가 더 큰지 봐줘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내가 VS는 있어요. 그렇죠? 그럼 내가 이제 VC만 구하면 돼. VC는 어떻게 구할까? 얘는 그 공식이야. VC는 6분의 람다 루트 FCK BWD가 있다고 했습니다. 대입을 합니다. 6분의 1 이렇게 있고, 람다 있습니까? 없으면 1이라고 했어요. 없으니까 1 갖다 써. 갖다 쓰고요. FCK는 문제에서 여기 어디 갔어? 28MPa니까 갖다 넣고, B랑 D가 얼마냐면은 얘가 300, 얘가 500 이렇게 있습니다. 300, 500을 딱 갖다 넣어요. 그러면은 VC가 132.29가 나오나 봐. 그러면은 내가 이제 VS랑 EVC랑 비교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VS는 문제에서 150이라고 했고, EVC를 하게 되면 이거의 2배니까 264.58 이렇게 나오나 봐. 그러면은 EVC가 VS보다 크죠? 나 지금 여기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럼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D 600mm 이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내가 이제 요거랑 요게 규정이 이렇게 딱 나옵니다. 됐고, 그다음에 표에서 2개를 뽑은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문제에서 AV가 있는지 봅니다. 얘가 있지. 그럼 내가 이제 얘를 가지고 내가 이제 1개를 더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만들 수가 있냐면은 문제에서 내가 지금 여기 VS가 줬거든요. 지금 전단 철근이 부담해야 되는 전단력이 150kN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지금 이거에 대한 식을 이렇게 씁니다. 식을 써. 그럼 VS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얘는 내가 지금 문제에서 수직 스트럽이라고 했으니까 S분의 D AV FI 딱 쓰면 되겠죠?
얘가 지금 부담해야 되는 게 150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지금 150보다 커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공식 안에 S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걸 내가 이제 S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산 여기다 대입을 해봐. 150 이렇게 있고 D가 얼마냐면 문제에서 500mm 있거든요. 갖다 넣고요. 여기 AV가 있는데 이 문제는 잘못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AV가 전단철근 한 개의 단면적이 125mm 제곱이 될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전단철근이 어떻게 생겼는지 말을 안 해줬어요. 여기다가 무슨 뭐 유형 스트럽이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니 얘만 있으면은 전단철근이 몇 개 있는지 알아. 내가 만약에 유형 스트럽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배치가 되니까 여기 내가 한 개, 두 개 레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이제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할 텐데 말이 없어요. 근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다가 2 곱한 게 답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2 곱해야만 답이 나와요. 2를 안 곱하면은 답이 안 나옵니다. 이거는 눈치껏 풀어야 돼. 문제가 잘못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눈치껏 푸는 거 둘째 치고 여기 유형 스트럽입니다. 문제를 왜 이렇게 만들까요? 저기다 넣고요. 방법이 없어. 이거는 진짜 잘못됐죠. 이거 문제 오류입니다. 이 정도는. 그리고 FI가 문제에서 400MPa이고 이제 넣고요. 계산하게 되면 이제 S가 333.3이 나오거든요. 얘가 이제 여기 이렇게 딱 들어갑니다. 됐죠? 그럼 내가 이제 여기서 하나씩 봐봐. 여기서 2분의 D를 할 건데 D가 500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500을 넣게 되면 2분의 D니까 얘가 250이 나오죠. 그럼 250, 600, 333.3이니까 제일 작은 게 뭡니까? 여기 250이잖아. 답이 이제 250이 답이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다시 문제에서 S를 물어보게 되면은 표에서 2개, A, V에서 하나입니다. 그럼 내가 표에서 2개를 찾으려면은 VS랑 EVC를 비교를 해줘야 돼. 근데 문제에서 VS는 줬으니까 내가 VC를 구한 거고, 그래서 내가 이제 VS랑 EVC의 크기를 비교해서 여기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표에서 2개를 뽑았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AV가 있으니까 여기 AV로 하나를 뽑아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식을 쓰고 여기서 내가 S에 대해서 정리하게 되면은 여기 내가 AV 값을 대입을 하니까 물론 이 문제는 잘못 만들어졌습니다만은 넣으면은 내가 이제 여기서 하나가 이렇게 추가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24번 또 하나 해봅시다. 철근 콘크리트 문제에서 전단 철근이 부담해야 하는 전단력이 VS가 400kN이래요. 이때 전단 철근의 최대 간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항상 표에서 2개, AV에서 하나 하면 돼. 근데 여러분들이 이 표를 외웠다고 치고 내가 이제 VS랑 EVC를 비교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VS는 여기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VC만 구해주면 돼. VC 어떻게 구합니까? 공식이죠. 6분의 1 람다 루트 FCK BWD가 있어. 대입을 합니다. 6분의 1 있고 람다 있습니까? 없으면 1이에요. 없으면 1이야. 됐고 FCK가 21MPa이 있고 B랑 D가 얼마냐면은 B가 400, D가 500인가 봐. 560인가 봐. 그죠? 그럼 VC가 이제 171.08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EVC 하게 되면은 342.16이 나오고요. VS는 내가 지금 여기 400이라고 했으니까 VS가 EVC보다 크죠. 그러니까 VS가 EVC보다 큽니다. 그럼 내가 이제 이거의 절반을 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제 4분의 D 300mm 이렇게 딱 들어간 겁니다. 이거의 절반이니까. 그럼 내가 끝났고 일단 여기까지는 표에서 2개는. 그 다음에 내가 AV에서 하나를 해줘야 되는데 AV가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여기 VS에 대한 식을 이렇게 씁니다. 써서. 근데 내가 부담해야 되는 게 400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400보다 커져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내가 이제 S가 궁금하니까 S에 대해 정리를 합니다. 나머지 대입을 해. 400kN 이렇게 있고 D가 문제에서 560mm 이렇게 있다고 했고 AV가 얼마냐면 700mm 제곱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FI가 문제에서 350MPa 있으니까 정리하면 343이 이렇게 나온다. 됐죠? 근데 여기서 이제 내가 제일 작은 걸 고르면 됩니다. D가 얼마냐면은 560이라고 했으니까 560을 4로 나누면은 140이 나와. 그럼 140, 300, 343이니까 제일 작은 게 140이죠. 답이 140이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25번 이거 수치만 변경이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똑같은 문제입니다. 26번 이것도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아래 그림과 같은 이번엔 개수 전단력이 이렇게 줬어요. VU가 262.5kN이고 이때 스트럽의 간격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내가 지금 S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
표에서 두 개, A, V에서 하나라고 했어요. 그럼 내가 표에서 두 개를 하려면은 VS랑 EVC를 비교를 해줘야 돼. 그럼 일단 내가 VC부터 구해봅시다. VC는 공식이에요. 6분의 1 람다 루트 FCK BWD가 있습니다. 그래서 6분의 1 이렇게 있고 람다 있습니까? 없으면 1이라고 했어. 1 있고 FCK가 24MPa니까 여기다 갖다 넣고요. B랑 D는 얘가 지금 B고 얘가 D가 되겠죠? 여기다 이렇게 갖다 넣습니다. 그러면은 VC가 122.47이 나오나 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VS랑 비교를 해줘야 되는데 VS가 어디 있을까요? 문제에서 보게 되면은 VS가 안 주어졌어요. VS가 안 주고 여기다 뭘 줬냐면은 VU를 줬습니다. 얘를 줬어요. 얘를. 그럼 얘를 가지고 내가 이제 VS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만들면 될까? 모르겠으면 어떻게 하라고 있어? 강도 설계법의 근간을 씁니다. 공칭 강도에다가 강도 감수 계수 곱한 설계 강도가 사용하 중에다가 하중 계수 곱한 개수 하중보다 커야 된다고 했어요. 그럼 내가 여기서 얘가 좌변이고 얘가 우변인데 내가 VS가 궁금하니까 VS에 대해 정리를 딱 했어. 그럼 내가 여기 채워놓으면 되지. 파이는 얼마입니까? 전단력에 대한 강도 감수가 있으니까 0.7 이렇게 들어가고요. 여기 내가 개수 전단력이 262.5라고 했으니까 얘가 들어가고 VC는 내가 위에서 계산했을 때 122.47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VS가 얘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그럼 내가 이제 여기 VS가 이렇게 있고요. 얘랑 내가 이제 EVC랑 이렇게 비교를 해줘야 돼. 비교해봤더니 VS보다 EVC가 커. 근데 이제 여기에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때 내가 이제 2분의 D 600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표에서 두 개를 했고 그 다음에 AV가 있습니까? AV가 여기 있죠. 철근 D13의 단면적이 127이다 이렇게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얘를 가지고 내가 이제 AV가 있으니까 AV를 하나를 또 만들어줘야 돼. 근데 아까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VS가 얘보다 커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VS에 대한 식을 썼는데 얘가 227.53보다 커져야 돼. 그럼 여기 안에 내가 이제 S가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 정리를 딱 합니다. 나머지 대입을 합니다. D가 문제에서 500mm가 이렇게 있었고요. AV는 얼마일까요? 얘가 철근 D13의 단면적이 127mm 제곱이라고 있는데 내가 지금 U형 스트럭으로 배치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레그가 지금 여기 한 개, 두 개가 있으니까 이거에 두 배를 해줘야 됩니다. 두 배를 딱 해줍니다. 그리고 FI가 문제에 350MPa 딱 있고요. 정리하면은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얘가 여기 이렇게 딱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은 D가 500이었으니까 얘가 250이죠? 250, 600, 195.36 있으니까 제일 작은 게 얼추 195다. 답이 2번입니다. 이것도 연습을 해보고요. 이거 난이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하면은 너무 좋죠. 요 부분이 좀 어렵지 않았나. 이거 떠올리는 게. 27번 이것도 이제 수치만 변경이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풀어보고요. 이게 변경이 돼서 나옵니다. 공부할 만한 것 같아. 28번 이것도 이제 숫자만 변경이 돼서 그대로 나왔습니다. 한 문제만 여러분들이 풀 줄 알면 다른 문제들은 다 풀 수가 있어요.